자, 구독,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도 그 전통주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눌 이대영. 삼승일 밥소믈리에입니다. 오늘 전통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거는 쌀 품종과 관련돼서 어떠한 쌀 품종들이, 그리고 경주에서 나온 쌀 품종은 어떻게 술을 만들었을 때 맛이 좋은 걸로 선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밥맛 좋은 쌀이 술맛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밥맛이 좋다라는 것은 내 입맛에 잘 맞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쌀로 술을 담갔을 때 자기 입맛에 또 잘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술 맛도 이 쌀이 어떤 거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밥을 지을 때 쌀이 뭐냐에 따라 밥맛이 달라지듯이 이 술을 담글 때도 쌀의 품종이 뭐냐, 이것에 따라서 맛과 향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입맛에 잘 맞는 그런 품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통주에 가장 잘 맞는 경기미는 어떤 쌀이? 뭐 경기도에 지금 다양한 품종들이 지금 심어져 있고 지역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부터 여러 번 실험들을 해보고 소비자들 평가를 해봤더니 참드림이나 아니면 가와지, 꿈마지, 그리고 연진 같은 쌀들이 다 맛들이 좋게 이제 테이스팅들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참드림 쪽이 막걸리에서는 가장 좋은 품종으로 좀 선정이 되고, 증류주에서는 꿈마지가 조금 더 좋은 품종으로 이제 선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차이들이 매우 근소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잘 나오는 쌀로 만드셔도 큰 문제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혹시 가장 좋아하는 경기미 하나만 뽑아주신다면? 네, 제가 자기 입맛에 맞는 쌀이 가장 좋은 거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입맛에는 약간 부드러운 쌀이 좋아요.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탄력이 약간 느껴지면 좋은데, 최근에 이제 연천 지역의 지역 특화 쌀로 도입된 연진이라는 품종이 제 입맛에는 가장 잘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진 쌀을 술로 만든 술이 있을까요? 지금 연진이 연천에서 생산되는 쌀인데, 그 쌀을 이용해서 증류주를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주도 만들기도 하지만 증류주를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연진을 가지고 술을 만든 다음에 증류주를 만들면 조금 더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들이 난다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약간의 인삼이 들어간 술인데 그것들이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연진 쌀이 부드럽다고 했는데, 그럼 실제 술로 만들어도 약간 좀 부드러운 특징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식감에서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술을 담글 때 어떤 영양이 연진으로부터 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관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쌀의 품종에 따라서 술의 발효 형태가 약간 바뀌기 때문에, 연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드럽고 이제 그런 쌀인데, 그걸로 술을 만들면 약간 드라이하고 가벼운 느낌의 술이 만들어진다고들 얘기하시고, 그걸로 맛을 관능했을 때 깔끔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아마 그게 이제 관계가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개발한 품종 중에 대표적인 게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한번 품종과 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표적인 품종이 아마도 경기도는 참드림이 지금 가장 많이 심겨져 있는 것 같은데, 참드림이라고 하는 품종이 어떤 품종일까요? 우리 참드림 품종, 경기도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경기미 하면은 대표적인 품종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추청이라는 품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시히카리도 유명했었죠. 근데 이 추청이라는 품종은 1960년대에 일본의 품종을 도입을 한 거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기도의 대표 품종으로 1위 재배 면적을 자랑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지만은 기후가 바뀌고 또 입맛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품종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요구 사항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직접 개발한 품종이 참드림입니다. 이 참드림이 보급된 지 10년, 15년 정도 사이 만에 이제 경기도 재배 면적 1위를 지난해 차지하게 되었고요. 박수 1위. 이 배경에는 정말 우수한 밥맛과 그 재배 안정성, 그 다음에 품종이 가지는 또 이제 품질을 잘 지켜주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이 참드림이라는 품종은 품질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이 돼도 밥맛이 떨어지지 않고요. 또 오늘 주제에 맞춰서 보면은 술을 담갔을 때 이 향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합니다. 꽃향기가 난다고도 많이들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막걸리 담갔을 때 이렇게 좋은 향이 날 수가 있나? 그 다음에 다른
다른 품종을 썼을 때 대비해서 훨씬 그게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통주 분야에서 최근에 참드림이 아주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품종별로 관능을 해보면은 참드림 같은 경우는 같은 제조 방법으로 담갔을 때 막걸리의 경우 조금 더 부드럽고 단맛이 높고 그리고 무게감, 이제 목 넘겼을 때 조금 더 무게감이 있게 느껴진다고 얘기들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대중적인 맛으로 소비자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함승일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꽃향 같은 것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많은 양주장들이 참드림을 이용해서 경기도에서는 술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와지 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데요. 가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 쪽에서 재배해서 지금 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와지 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와지 1호 같은 경우는요, 고양시 지역 특화 품종으로 지정된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고양시에서 약간 전설적인 가와지 쌀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초반에는 인지도가 좀 낮다 보니까 학교 급식 위주로 많이 이제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 가와지 쌀을 먹은 날은 잔반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와지 쌀이 양이 적다 보니까 이제 계속 공급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다른 품종 쓰던 걸로 다시 되돌아갔는데 학생들이 많이 항의를 했대요. 밥맛이 없었다고. 그래서 잔반도 다시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학교 영양 선생님들이 꼭 가와지 쌀 달라고. 이게 지금 벌써 한 10년째가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학부모님들도 가와지 쌀 먹겠다. 우리 아이들은 가와지 쌀 아니면 밥을 안 먹는다. 이런 게 이제 고양시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안타깝게도 고양시의 논 면적이 워낙 이제 적어지고 있다 보니까 재배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양이 항상 부족해가지고 이 우리 가와지 쌀은 쌀값이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판매가를 봤더니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쌀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소비자분들이 꾸준하게 찾아주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가와지 쌀은 중간찰이라고 하는 저아밀로스 쌀인데요. 아밀로스 함량이 거의 8% 정도로 거의 찹쌀에 아주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밥쌀용 아밀로스 함량이 20% 내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쌀의 식감이라든가 술을 담갔을 때의 차이점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통주 분야에서도 가와지 쌀은 굉장히 특별하게 또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보통 전통주를 만들 때 있어서 맵쌀하고 찹쌀 중에 과거에는 찹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찹쌀을 실제 술 만들다 보면은 워낙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다루기가 어려운데 지금 가와지 1호 같은 경우는 이제 반찰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중간찰,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찰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맵쌀보다는 조금 찰기가 있고 맛이 좋은데 그렇다고 찹쌀만큼 다루기가 어렵지 않다 보니까 양주장들이 조금씩 선호를 하고 있고요. 이걸로 술을 만들었을 때는 조금 더 깔끔하고 가볍고 목넘김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특히 부드럽다고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찹쌀이 갖고 있는 약간 텍스처가 술을 만들었을 때 끈적끈적한 느낌이 입에서도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목넘김도 되게 부드럽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셔서 이러한 가와지 1호가 좀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프리미엄 막걸리로서 아니면 술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로 만든 증류주가 최근에 저희가 시음을 한 적이 있는데 역시 가격은 높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맛은 또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꿈맞이 쌀이 있는데 꿈맞이 쌀은 어떤 쌀일까요? 네, 꿈맞이 품종은 경기도 평택 평야, 평택시에서 지역 특화 품종으로 도입을 하셨습니다. 우리 평택 평야에서 슈퍼오닝 브랜드로 추청이라는 품종이 또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쌀 품종을 뭘로 바꿀까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시군 지역마다 자기만의 특화 품종을 도입하시는 게 유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택의 자부심이 될 새로운 품종으로 꿈맞이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우리 꿈맞이 품종은 저희 경기도에서 개발한 1호 품종, 맛드림의 후손이에요. 근데 우리 맛드림이 그 외관이 정말 맑고 투명하고 예쁘고 그런 품종이었거든요.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꿈맞이 품종이 굉장히 외관이 좋고요. 쌀알이 크기가 일반 맵쌀임에도 굉장히 예쁘다고 할까요? 비례가 정말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김새로 일단은 꿈맞이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밥을 지었을 때 또 이제 솥밥 같은 거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그 식감이 균형감이 밸런스가 아주 좋고 텍스처가 선명한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막걸리로 이걸 만들었을 때 보면은 약간 아까 깨끗한 쌀을 이용했다 보니까 그 느낌이 약간 비슷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 부드러운 느낌의 쌀이면서도 그러면서 가벼운 느낌이 있고, 그리고 그 대신 쌀 자체는 알도 좀 크고 이쁘고 하다 보니까 그 무게감들이 텍스처라고 표현할 때 전체적인 질감이나 바디감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맞이 같은 경우에 소비자 테스트를 해보면은 막걸리로서도 좋기는 한데 오히려 더 증류주, 이제 소주로서 더 좋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주 평가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수를 나왔었고, 특히 이제 전체적인 균형미, 향도 좋고 알코올도 잘 나오면서 특히 목 넘김이 부드럽고 깔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꿈맞이가 증류주용 쌀로는 괜찮은 걸로 이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맑고 깨끗한 쌀이 술맛도 깔끔하군요.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는 이제 연진 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진 쌀은 어떤 쌀일까요? 네, 연진은 경기도 연천군에서 지역특화 품종으로 또 도입을 하신 품종입니다. 연천군에서는 오랫동안 또 대안이라는 품종을 많이 재배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기후가 변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대안이라는 품종이 재배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종을 바꾸시면서 마찬가지로 또 경기도에서 개발한 품종을 도입을 하셨는데요. 연천의 연, 보배 진자에서 연진이 됐고요. 유명한 드라마의 그 연진이는 아닙니다. 멋지다 연진. 예. 근데 이게 지역 주민분들한테 공모전을 통해서 이 품종명을 받아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우리 연진이라는 쌀은 이제 그 최근에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간찰이 요새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근데 중간찰 같은 경우는 찹쌀에 많이 가깝다 보니까 찰기가 좀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약간 진밥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된밥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쌀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연진은 신기한 게 일반 맵쌀인데도 중간찰처럼 소프트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된밥 스타일을 좋아하시는데 하지만 그래도 난 부드러워야 된다. 이런 경우에 또 연진을 많이 선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서양 요리에 많이 잘 어울리는 품종이더라고요. 연진 같은 경우는 리조또 같은 거라든가 빠에야 이런 것들 하시면 굉장히 또 좋아요. 약간 서구적이네요. 네. 쌀들이. 근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빔밥 할 때 또 마음에 들어요. 밥 비빌 때 약간 잘 흩어지면서도 밥알이 안 뭉개지면 네. 좋잖아요. 근데 또 부드러운 게 전 좋거든요. 보통 이제 그러려면 밥을 단단하게 지어야 돼요. 살짝 고슬고슬하게. 근데 그러면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현상이 있는데 연진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밥을 잘 지어놨을 때도 밥알이 잘 안 뭉개지는 특성이 있어서 뭐 리조또 같은 거 했을 때 밥알이 풀어주면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식감도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다른 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약간 밥알의 그 외부 부분이 좀 특별하달까? 뭔가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진이라는 품종도 술을 담갔을 때 굉장히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진 쌀로 이제 그 연천에서 술 만드는 곳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천 자체가 이렇게 양주장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드라이하고 가벼운 스타일. 그래서 목 넘김이 깔끔하다라고 얘기하고 주시고 있고, 그리고 대신 은은한 단맛이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쌀알이 단단한 그런 것들이 술에서도 약간 느껴지는, 그래서 가볍고 단단하고 그리고 은은하다 이런 평가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아밀로스 함량이 일단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어쨌거나 쌀의 품질에 있어서 아밀로스나 그리고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도 영향을 주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발효하는 미생물들이 그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발효 형태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최종적으로 술의 모습이나 형태, 향들도 다 바뀌는 것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그 단백질의 구성이 품종마다 살짝씩은 다를 네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술을 담갔을 때 굉장히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양주장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에는 품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경기도에서 나오는 이런 좋은 품종들을 가지고 양주장들이 그 품종을 이용해서 좋은 술들을 만들면 아마도 경기도에 있는 술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그 소비가 되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점이 다양한 품종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야 우리 양조장에서 다양한 품종의
전통주를 생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우리 경기도가 다른 지역하고 참 차별화되는 게 상위 10개 품종이 아주 고르게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자기만의 특화 품종을 또 많이 재배를 해주시고 계셔가지고요. 솔직히 다른 도에서 보면은 좀 부러워하실 수도 있는 얘기 같은데 보통 1, 2 품종이 거의 8, 90%를 차지하는 게 보통의 구성이거든요. 근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품종을 많이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경기도 양조장에서 강력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지금 밥소믈리에로서 이러한 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좋은 경기도 쌀을 이용해서 술을 계속 만들거나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전통주와 관련돼서 쌀의 품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혹시 전통주와 쌀 그리고 아니면 경기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지막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통주에서 이 쌀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쌀을 이제 안정적으로 좋은 품종을 계속 공급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예시를 들어보면은 사케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의 양조장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그 양조 전용으로 개발된 품종을 사용을 해서 가성비도 맞추고 맛도 많이 끌어올리고 이런 좋은 현상이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 국내에는 양조 전용 품종이 현재로서는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양조용 품종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이 보급이 되면은 경기도에서도 가성비 좋으면서 맛까지 좋은 그런 전통주가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비싸도 예, 우리 밥살용이라 조금 비싸지만 맛있는 우리 경기도 품종들 많이 좀 애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좋은 쌀 품종들이 있는데 과거에 양조장을 하시는 분들은 품종과 관련 없이 그냥 지역에서 나는 쌀 품종들을 그냥 이용해서 사용해서 사실은 어떤 쌀을 쓰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기가 그 술 만드는 쌀 품종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그 좋은 품종들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려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 진행되면 양조장들도 진짜로 참대림, 가와지, 그리고 연진, 꾼마지 같은 쌀들을 직접 품종명을 적으면서 일본같이 술들을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스토리텔링으로 삼아서 술들을 더 맛있고 또 고급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영상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쌀이 얼마나 술에 있어서 중요한지 좀 더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구독 좋아요. 뭐가 되게 끝이 이상하지 않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할까? 이거 구독, 좋아요 이거 다시 한번 할까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신 거야. 경기도 농업기술원